2025년 11월 25일 새벽, 한국 연예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께서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70년 가까이 연기 인생을 이어온 그의 마지막 여정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조용히 마무리되었고 한국방송과 연극 역사의 한 장이 영원히 닫혔습니다. 그가 남긴 발자국은 단순한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넘어서 한국 대중문화의 살아있는 증언이었으며 그의 부재는 한국 문화예술계에 메울 수 없는 공백을 남겼습니다.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이순재 선생님은 4살 때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하며 한국전쟁과 해방의 시기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입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그는 혼란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이던 그는 로렌스 올리비에의 햄릿을 보고 연기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1956년 연극 비욘드 더 호라이즌으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대학극 운동의 선두주자였던 그는 여운계 등 동시대 원로들과 함께 한국 연극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그의 연기 여정은 2025년까지 이어지며 한국 문화사에 길이 남을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1960년 KBS 공채일기 탤런트로 정식 데뷔한 이순재 선생님은 1961년 KBS 드라마의 효시로 불리는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통해 텔레비전 드라마의 역사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 방송 드라마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작품이었고 그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한국 방송사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1965년에는 TBC 전속 배우가 되어 거의 20년 가까이 브라운관을 장악했고 한 달에 3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필모그래피는 단순한 출연 목록이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의 변천사 그 자체였습니다. 1964년 TBC 개국부터 1980년 언론 통폐합까지 그는 한국 방송의 격변기를 함께 겪으며 방송 역사에 살아있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1991년 MBC 사랑이 뭐길래는 이순재 선생님을 국민적 스타로 만든 작품입니다. 가부장적이면서도 따뜻한 대발이 아버지 역할로 평균 시청률 59%, 최고 시청률 6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시청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시 대한민국 가정의 거의 모든 텔레비전이 이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순재 선생님은 그야말로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역할은 그에게 대발장인이라는 별명을 안겨주었고 1992년에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서울 중랑갑 지역구에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자유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당 대변인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비록 한 번의 임기 후 정치는 예술보다 너무 메마르다며 국회를 떠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스크린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치 활동 중에도 그는 연기를 완전히 멈추지 않았고 은퇴 후에는 다시 온전히 연기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사극 장르에서도 이순재 선생님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허준, 상도, 이산 등 굵직한 사극 작품들에서 그는 시대를 초월한 연기력으로 사극 황금기를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특히 허준에서 보여준 어이로서의 카리스마는 국민 배우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그는 조선시대의 양반부터 의원, 관료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한국 사극의 얼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풍운, 대지 같은 장편 사극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작품의 무게감을 더했고 시청자들은 그가 나오는 장면에서 안정감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70대에 접어들어서도 이순재 선생님은 자신의 이미지를 파격적으로 변신시키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6년 거침없이 하이킥과 2009년 지붕 뚫고 하이킥 같은 시트콤에서 보여준 코믹 연기는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갔고 야동 순재라는 파격적인 별명까지 얻으며 72세의 나이에 MBC 연예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를 잊은 연기가 아니라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진정한 배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엄숙하고 권위적인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미지를 과감히 깨고 성인 비디오를 좋아하는 할아버지 역할을 코믹하게 소화해내며 그는 70대에도 여전히 도전적인 배우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변신은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밈을 만들어냈고 이순재 선생님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 배우가 되었습니다. 꽃보다 할배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솔직 순재, 국민 할배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여전히 쇠하지 않는 에너지와 열정을 보여주었고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와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등에서는 노년의 깊이 있는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냈습니다. 꽃보다 할배에서 그는 백일섭, 이서진, 박근영 등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고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으로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011년 그대를 사랑합니다로 중국 금계백화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최고령 수상자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 영화는 웹툰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노년의 애절한 사랑을 그려내며 많은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냈고 이순재 선생님의 섬세한 감정 연기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80대, 90대가 되어서도 이순재 선생님은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절한 의사 선생님의 아들, 나와 할아버지 앙리, 리어왕 같은 무거운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며 수백 분의 대사와 무대 위의 시간을 소화해냈습니다. 87세에 올린 200분짜리 리어왕 무대는 87세 배우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이후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를 연출하며 연출가로도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은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배우에게 가장 어려운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데 87세의 나이에 이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수백 줄의 대사를 외우고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또한 장수사회, 세일즈맨의 죽음, 갈매기 등 다양한 연극 작품을 연출하고 연기하며 생애 마지막까지 연극 무대를 사랑했습니다. 2024년 K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개소리로 90세의 나이에 대상을 수상한 순간은 그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후배들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에 오른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상은 연기에 주어져야 하며 단순히 노인에게 주는 공로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60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상한 캐서린 헵번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정한 배우로서 평가받고 싶었던 그의 자부심과 예술에 대한 진지함을 보여준 발언이었습니다. 그의 이 발언은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연기자로서의 자존심과 예술에 대한 철학을 담은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90세에 받은 첫 대상이었지만 그는 이것이 나이 때문이 아닌 순수한 연기력으로 인정받았기를 바랐고 이는 평생을 연기에 바친 장인의 진심이었습니다. 2024년 후반부터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이순재 선생님은 10월 고도를 기다리며 공연을 건강 문제로 중단해야 했고 2025년 4월 한국 PD대상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대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면은 3위의 베케트의 부조리극으로 철학적 깊이와 긴 대사가 특징인 어려운 작품입니다.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이런 작품에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열정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새벽, 그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고통스럽지 않았기를 바라며 많은 이들이 그가 평생 사랑한 무대의 조명 아래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을 것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빈소는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고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조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주는 부인 최희정 여사와 두 자녀가 맡았으며 발인은 11월 27일 오전 6시 20분에 엄수되어 가족 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한국 연예계는 큰 별이 졌다. 국민 배우 이순재, 가장 오래 활동한 배우라는 표현으로 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위해 수많은 동료 배우들과 후배들,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팬들이 장례식장을 찾았고 온라인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1966년 결혼한 부인 최희정 여사는 60년 가까이 그의 곁을 지켰고 두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조용하지만 품위 있는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을 세 차례 역임하며 배우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싸웠고 2004년 보관문화훈장과 2018년은 관문화훈장을 받으며 국가로부터도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은관문화훈장은 대한민국 문화훈장 중 두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한국 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만 수여되는 영예로운 훈장입니다. 가천대학교 연기예술학과 석좌교수이자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겸임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썼고 SG 아카데미 원장으로 젊은 배우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가 가르친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현재 한국 연예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한국 방송과 영화, 연극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1950년대 대학극 운동부터 2020년대 드라마까지 그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무대와 카메라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연기했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무대를 지켰습니다. 그의 연기는 세대를 넘어 사랑받았고 그의 열정은 나이를 초월했습니다. 140편이 넘는 드라마 작품에 출연했고 수십 편이 영화와 무수한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필모그래피를 모두 나열하려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2025년 5월에는 유튜브에 이순재 선생님이 별세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설적인 배우 이순재. 90세로 자택에서 별세라는 제목의 영상이 조회수를 올리며 광고 수익을 노렸고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며 신고를 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 이런 가짜 뉴스를 쉽게 믿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매일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이 가짜 뉴스를 다루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후 그 가짜 뉴스는 슬프게도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짜 뉴스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국제 언론들도 한국에서 가장 오래 활동한 배우, 70년간 연기를 멈추지 않은 베테랑 배우라는 표현으로 그의 죽음을 보도했습니다. 베트남넷, 파이니엔, 띠엠퐁, VN 엑스프레스 등 베트남의 주요 언론들은 그를 국민 할아버지로 소개하며 시트콤 가족의 탄생과 2024년 KBS 대상수상을 주요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코리아 헤럴드와 코리아 중앙데일리 같은 영어권 언론들도 한국 역사상 가장 오래 활동한 배우 중 한 명이라며 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국내외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은 2024년 KBS 연기대상 무대였습니다. 90세의 나이에도 대상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은 진정한 배우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였고 예술가였으며 스승이었습니다. 그 무대에서 그가 흘린 눈물은 90년 인생의 무게였고 70년 연기 인생의 감사였으며 마지막까지 인정받고 싶었던 예술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사의 길이 남을 거장의 별세 소식에 전국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들은 앞으로도 계속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이며 그의 열정과 헌신은 후배 배우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될 것입니다. 140편이 넘는 드라마, 수십 편의 영화, 무수한 연극 작품들 속에서 이순재 선생님은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가 남긴 명언들, 그가 보여준 열정, 그가 증명한 배우 정신은 한국 연예계의 영원한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사랑했던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 보여준 열정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순재 선생님, 그 긴 여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한국 연예계의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